이어서 강남 사로 가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민주원 조사국장님이 보도자료 전반을 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강남 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2년부터 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 6천여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이 중 서울 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규제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 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 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자신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탄로하여 취득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탈세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로 총 49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해외 계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가의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수십 년을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대재산가인 부모 등의 도움으로 손쉽게 강남 3구 등 수도권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 등 납세 의무는 회피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 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중에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예금 잔고 증명 등 의무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 자금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도 전액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나 법인으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탈루한 소득을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소재 페이퍼 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 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고, 일부는 해외 은닉 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외국인이 갖는 사업적 이점을 이용해 국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환자 유치 수수료 수입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는 사주 개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외국인 사주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련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임차 여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유인이 없는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용산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소득, 계좌 정보가 불명확하여 감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1주택자로 위장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임에도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주택 임대 관련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거주자로 위장하여 수억 원대의 세액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 세탁 등 국외 불법 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과 같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하여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 출처, 소득 은닉과 관련하여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발적 정보교환 형태로 적극 통보하여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와 같은 실수요자 보호제도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 배제하거나 외국인에게 세대원 전원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현황을 세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정리된 사항은 현재 우리 청이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항은 관련된 부처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되거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청 내부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걸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인 A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법인을 운영 중인 국내 거주자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자신이 대표인 해외 소재 법인 B사로부터 수취한 수십억 원의 급여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 수억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의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신고 누락한 해외 법인의 급여,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각각 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소득원이 없는 외국인 C는 국내 거주자인 부가 분양 전환권을 취득하여 납부한 수십억 원대의 임차 보증금을 무상 승계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이 외에도 C의 부는 배우자에게 수십억 원대의 해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대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C 일가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외국인 D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여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관련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 수억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D는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강남 3구 소재의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수억 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미등록 사업자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 부가세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례입니다. 전자부품 무역업체 F사의 사주 E는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G사를 설립하고 F사가 G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물품 대금을 허위 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이후 조세 회피처에 은닉해 놓았던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인 자금을 편법 유출하여 사주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여 법인세, 증여세 등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외국인 H는 수도권 일대에서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 방법으로 매입하여 주택 임대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 주택 임대업 등록을 누락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소득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에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로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는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억 원 상당의 주택 임대 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는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취득 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이크. 네, 갖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BC 이준희 신앙을 피하기 용이하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내국인 같은 경우는 뭐 주민번호를 당연히 어떻게 넣어야 될 텐데 구체적인 어떤 법인지는 다만 왜 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국내인들은 주민등록번호로 다 모든 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쉽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사례 1-2번은 외국인 C한테 가는 겁니까? 누구한테 부친한테 가는 겁니까? 둘 다한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대답은 증여를 한 사람이든 증여를 받는 사람이든 나머지 부친과 모친 또 나머지 형제들은 다 한국 국적인가요? 그거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이 사례가 독특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법 개정상 아이디어 다 좋은데 이제 이번 조사 취지인 6억 원 이상의 그 대출이 불가능한 이제 국내와 달리 왠지 교포일 것 같지 않아요? 네, 교포일 것 같고 법 개정상 공식화다. 이거 공식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직은 저희가 아이디어 아까 그 부분이 좀 더 오히려 더 집중을 해주셔야지 이게 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그 향후 계획 같은 거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이걸 뭐 당장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뭐 내일 또 과세자료 제출법도 마찬가지로 기재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